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땅집건 시간입니다. 저희 땅집건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영상을 보고 놀라실 텐데요. 옆에 탈을 쓰시고 오늘 첫 출연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타이거님이신데요. 왜 타이거냐? 이분은 대구 경북 아파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구 경북 아파트의 대장이 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타이거라는 그런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입니다. 아니 이런 오프닝 멘트를 여기서 듣다니 참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땅집건도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도우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땅집건 저와 그리고 타이거님이 만드는 땅집건을 꼭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희가 영상 땅집건을 하기에 앞서서 대구 경북 아파트가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죠? 지금 28,000명 구독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곧 3만 명 달성을 위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3만 명 꼭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네, 덤으로 스픽스 대구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대구 부동산이 아주 침체 시장에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성구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또는 수성구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텐데 그 수성구로 주택 매입 적기가 다가온다. 이것을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현장에 계실 때 대구에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들이 입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야, 수성 버머 W가 분양권이 7억에 거래됐대. 들으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7억 7천에 거래됐는데요. 평당으로 따지면 2,200만 원인데 왜 관심이 있느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버머 위브 더 제니스가 50평형 기준으로 지금 평당 한 3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평당 3천인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얼마만큼 오를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버머 W에 관심이 많은 겁니까? 일단 대구 범어동에는 신축이 많지 않죠. 네. 그리고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진 그것도 범어내거리라고 하는 핵심 입지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W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고층이 한 50층이 넘죠? 59층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버머 W에서 시공을 하시는 좀 건설업자가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59층 옥상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아찔할 것 그래서 같은데요. 뭐 50층에서 보는 수성구의 아파트 이런 모습으로 영상을 올리셨던데 그분의 다른 영상 조회수가 한 100회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 버머 W만 조회수가 5천이 넘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 만약에 지금 분양권이 7억 7천에 거래된 그 버머 W가 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을 때 한 얼마까지 오르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15억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억이요?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데 15억이면 와, 평당 거의 4천 5천 정도 되는 건데 그만큼 그 버머 W 입지가 좋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7억 7천 거래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 입주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일반 분양 물건이 7억 7천에 거래되긴 상당히 힘든 구조고요. 네. 현재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정도의 매매 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억 정도나 됩니까? 네, 일반 분양권이 7억 7천에 거래되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와, 그러면 지금 저희 땅집건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버머 W의 이제 정확한 현실가를 조금 알게 되실 것 같은데 자, 수성구가 최근에 그 허그 도시주택보증공사가 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또 준공 후에 미분양 아파트도 등장을 했는데 뭐 준공 후 미분양 뭐 말씀을 다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하나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2022년도 6월에 그 계약 마감을 하고 23년 1월에 입주를 한 만촌자이른의 분양가가 11억 4천이었고요. 최고가가 뭐 조금 1,000만 원 정도 피가 붙은 11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거래가가 9억 8천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뭐 분양가에서 거의 2억 정도가 빠진 셈인데 더더욱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삼전 그린코아가 같은 평수 때 8억 3천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준공 후 미분양인 만촌자이른애가 현재 거래가보다 더 마이너스 피가 붙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네,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만촌 자이른애가 준공 후 미분양이 되면서 네. 전세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게 만촌 3동의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삼성 그린코어의 계약 만기가 이제 홀수년에 돌아오거든요. 네. 전세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전세금을 치를 수 없는 집주인들이 집을 급격하게 매도하게 되면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만촌자이르네의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온다. 네. 그리고 삼성 그린코어가 이제 홀수해가 되면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게 삼성 그린코어 계신 분들이 만촌자이르네로 좀 갈아탈 확률도 있는 건가요? 갈아탄다기보다는 그 만촌 일대에 네. 순식간에 물량이 400개 가까운 전세가 생기니까 이게 소화가 금방 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만촌 3동의 전세가 자체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비싸니까 네. 그걸 소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야, 제가 알기로는 이 전세가 하락이 그대로 매매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만촌자이르네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더욱 더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거네요. 네, 삼성 그린코어가 그래도 만촌 3동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아파트인데 네. 현재 이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앞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이라든지 만촌 내거리에 인접해 있는 서한이나 이런 단지들도 타격을 충분히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현재 거래가가 9억 8천이고 삼성 그린코어가 8억 3천이면 최대 얼마까지 더 떨어질 수 있습니까? 현재 삼성 그린코어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는 8억 3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현장에서는 9억 가깝게 또 반등을 했습니다. 급급매는 일부 소진이 좀 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이 그렇죠. 됩니다. 뭐 대경화에서도 자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지만 급매물은 지금 다 정리가 됐다. 그리고 지금 실거래보다는 사실 조금 더 플러스돼서 불려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뭐 수성구에는 범어동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시지도 있고요. 조금 더 넘어가면 경산시가 있는데 시지와 경산시에 계신 분들이 이 수성구 범어동으로 오기 위해서 많이 관심을 두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산과 시지의 뭐 대표적인 아파트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알파시티 동화 IWC가 2019년 준공된 아파트인데요. 최고가가 9억 7천에 거래됐고 현재는 한 5억 9,500, 약 6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경산 중산동에 있는 경산을 대표한 아파트죠. 펜타일즈 더샵 2015년에 준공이 됐고요. 최고가가 5억 후반, 현재는 4억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어동으로 제가 조금 이동을 하면요. 입지가 가장 좋은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가 2019년 9월에 준공됐는데 최고가가 13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억 5천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이 다운이 됐는데 꼭 뭐 범어동의 입지 가장 좋은 뭐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입지가 좋지 않더라도 범어동 안에 있는 것을 하나 좀 소개하면 이 편한 세상 범어 2015년도 준공이 됐고요. 최고가가 9억 6천, 현재 5억 6천으로 범어동 아니지만 입지가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의 차이가 2억 정도 이렇게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구축 하나 소개해드리면 궁전 맨션인데요. 1988년도에 준공이 됐고 최고가 11억 4천, 현재 6억 9천입니다. 자, 경산과 시지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범어동으로 이사를 할 때인가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적기다. 자, 그러면 범어동 안에서 같은 범어동인데 물론 뭐 자세한 뭐 1동과 3동 다른 구분이 있겠지만 입지가 좋은 것, 안 좋은 것의 차이가 2억이나 되거든요. 네. 그 차이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대구 하면은 달구벌대로가 가장 핵심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달구벌대로에 얼마나 인접해 있느냐, 특히나 범어내거리라고 하는 대구의 가장 교통량 많은 이 내거리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달구벌대로를 끼고 있는 그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가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더 비싼 건데 그럼 이 편한 세상 범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엑스코선이 지나갈 수도 있고 조금 좋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호재를 반영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고요. 네. 2015년 단지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신축 범위에 속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신축 범위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향후 10년을 보면은 이 편한 세상 범어가 좋은 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 편한 세상 범어 같으면은 수성구에 입문하는 첫 단지로 많이 선택하시는 단지거든요. 네. 그게 그 말인즉슨 손바뀜이 많고 거래가 많다라는 이야기니까 내가 매수도 쉽게 할 수 있고 매도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환금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축을 말씀드렸는데 이 궁전 맨션 같은 경우는 또 재개발 이슈 있지 않습니까? 예, 재건축 이슈가 현재 재건축 있습니다. 이슈요. 네. 그러면
타이거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궁전맨션 같은 경우는 88년도 준공이고 현재 한 7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 봤을 때 네. 한 몇 년 후가 되면은 이 아파트도 재건축이 되고 10억을 넘어서 호가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5년 지나면 충분히 네. 10억 호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궁전맨션이 있는 위치가 아무래도 신축으로 변경되었을 때 선호도가 높아질 입지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위치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땅지권을 보시는 분들도 뭐 신축이건 구축이건 아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시즈나 경산에 사시는 분들이 범어동으로 이동을 한다면 1주택자가 그대로 다른 주택을 구입을 해서 바로 이동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만들든지 아니면 투자 관점으로 2주택을 만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동을 하면 좋을지 좀 사례별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1주택자가 주택을 이동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주택을 매도한 뒤에 새 주택으로 입주를 하는 겁니다. 흔히 선매도 후매수 이렇게 네. 부르고요. 이렇게 되면 가장 안정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매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매도를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빨리 처분하는 게 우선적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은 뭐 선매도 후매수. 후매수를 강조하셨는데 지금 일시적 그 1가구 2주택을 좀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종전주택의 처분 조건이 3년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기존의 2년에서 1년 더 연장이 되어 3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시기 자체도 1년을 더 벌 수 있게 된 거니까 네. 자금이 충분하다면 선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뭐 범어동으로 이동하는 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 뭐 금융적인 부분이나 정부 혜택들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현재로서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예산이 아직 절반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처분기한과 대출 한도를 모두 잘 이용하셔서 충분히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거의 뭐 한 절반 정도 육박하는 정도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데 혹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더 보충되어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 자체의 시황이 정부의 판단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례 보금자리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면 거기서 중단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생각보다 부진하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의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특례 보금자리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부동산은 활기를 띠고 있는데 만약에 소진되어서 부동산이 다시 침체가 된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다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추가로 보충을 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고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단할 수 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동산 활기를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아마 특례 보금자리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근데 저희가 수성구 주택 매입 시기가 적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또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성구가 미분양 주택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23년, 24년 2년 동안 대구가 지금 상당한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최대 물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올해만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호라고 들었는데 네. 사실 계획이 3만 호고 향후 최종적 갔을 때는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죠. 네, 실제로 이제 그 많은 물량이 다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도 PF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취소가 되는 단지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한 1년 전으로 되돌아보면 대구에서 많은 아파트 주택 건설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23년, 24년 타이거님께서는 한 총 몇 가구 정도 분양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러프하게 봐도 7만 가구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7만 하고 있습니다. 가구요. 이제 그 말은 7만 가구 물량이 쏟아지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는 절벽이 되겠죠. 아예 씨가 마르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야, 참 암담한 그런 부동산 시장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수성구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면 미분양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미분양 입장에서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에게는 조금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그널인가요? 네, 오히려 반대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타이거님께서는 한 23년, 24년도까지는 이게 부동산 침체기가 조금 이어질 것 같고 24년 후반기부터는 조금 반등을 좀 기대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사실 미분양 수치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가 역사적으로는 저점이었던 역할이 더 많습니다. 네네. 나는 미분양이 소진되면 진입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적인 바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막 피크치를 향해 달려갈 때가 의외로 반대쪽의 시장에서는 또 매수세가 일어나는 형국이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 수치만 바라보지는 마시고 거시적인 시세를 다 파악하시면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땅집건 그 대경아의 타이거님을 모셔서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수성구로 이사를 가거나 수성구 주택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꼭 뭐 수성구 시지나 뭐 경산에 계신 분만 아니라도 이 수성구 주택 매입을 노리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학군 그리고 인프라, 입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기회비용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방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보다 상방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의 보상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갈 것이 많으면 충분히 나의 자산을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갈아타기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적기니까 여러분이 관점을 열고 기회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경아의 타이거님,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한 메시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땅집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